안녕하십니까, 최강록입니다. 제가 집에서 즐겨 먹는 카레인데요, 좀 특징적이라고 하면 과일이 들어가요. 사과, 바나나, 그리고 또 하나 망고 이제 처트니를 넣어가지고 약간 달큰한 맛을 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카레는 이제 꼭 양파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당히 단맛을 내주고 참 카레랑 잘 어울리는 야채라고 생각합니다. 좀 특이하게 좀 샐러리. 근데 샐러리는 너무 많이 넣으면 향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좀 부딪힐 수 있으니까 샐러리는 아주 조금만 넣어서. 중요한 거는 일단 자르는 야채들을 이제 두께를 어느 정도 맞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건 두껍고 어느 건 얇고 하면은 이제 얇은 건 먼저 타게 되고 그리고 두꺼운 것들은 이제 안 익게 되고. 양파를 얼마나 이렇게 잘 볶느냐에 따라서 맛이 확 틀려집니다. 그냥 살짝 볶느냐, 갈색이 날 때까지 이제 푹 이렇게 볶아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양파 전체에 이제 버터가 이제 코팅이 되면 그때 이제 불 조절을 하는 겁니다. 불을 아주 약하게 해놓고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와서 뒤집어 주는 정도로 아주 오랫동안 볶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카레랑 같이 이제 먹을 수 있는 이제 버터 라이스. 불에 올려서 짓는 밥이 아니라 이제 오븐에 넣어서 짓는 밥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밥 모양은 이제 특별히 정해진 건 없으니까요. 슬라이스를 하셔도 좋고 약간 씹히는 맛이 좋으시면 이제 약간 좀 덩어리 있게 이렇게 자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생각나시면 요거 양파 한 번씩 뒤집어 주시고. 아까보다 훨씬 좋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한번 마음 먹고 해 먹어야 돼요. 양파 볶는 것 때문에. 보통은 양파를 많이 이렇게 안 볶고 도중에 지쳐서 그냥 먹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오늘 같이 드세요. 이제 밥을 이제 지을 건데요. 쌀입니다. 쌀인데 이 쌀은 씻지 않은 상태에서 계량을 해서 그대로 볶겠습니다. 200cc 딱 깎아서 200cc 준비하시고 버터를 넣고, 버터가 녹으면 양파를 볶겠습니다. 밥을 넣고, 여기서는 양파의 매운맛만 살짝 날려주신다는 생각으로 볶아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이제 버터가 이렇게 코팅이 되면 쌀을 넣겠습니다. 육수가 필요합니다. 닭육수를 쓸 건데요. 닭육수를 넣어서 되게 고소한 밥이 될 겁니다. 닭육수 뽑는 방법은 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제 닭 한 마리 넣고 그냥 뽑은 그냥 간이 육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끓여놓은 닭육수를 붓겠습니다. 육수가 끓게 되면 오븐에 넣고 밥을 짓겠습니다. 온도는 180도. 20분 가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양파 때문에 지금 다른 일이 되지를 않네. 요거는 계속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신경 쓴 만큼 확실히 맛이 좋을 겁니다. 양파는 이제 거의 이제 죽처럼 흐물흐물하게 이제 점점 변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색깔이 먹음직스러운 갈색이 나면 작업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들여서 했다가 막 타버리면 그걸로 이제 끝이니까 일단 시작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색깔이 갈색이에요. 그리고 양은 아까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었죠.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볶으셔도 좋은데요. 이 상태까지만 볶으셔도 충분합니다. 이게 이제 양파의 농축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만드는 카레는 설탕을 넣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단맛을 주기 위해서 오늘은 사과랑 바나나
그리고 망고, 처트니를 사용할 겁니다. 사과, 바나나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사과, 그리고 이 바나나의 당도가 굉장히 좋잖아요. 다른 과일을 넣으셔도 좋은데 딴 거 넣으시면 책임은 못 집니다. 사과를 강판에 갈겠습니다. 바나나는 이렇게 칼로 썰어서 먹는 것보다 이렇게 살짝 뭉개서 먹으면 식감이 완전히 틀려져요.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망고 처트니를 넣을 건데요. 이 처트니는 잼처럼 이렇게 졸여놓은 상태의 것을 얘기합니다. 과일 종류는 전부 다 섞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등심을 준비했어요. 다리살도 상관없는데 약간 기름기가 많은 고기가 맛있습니다. 고기 크기는 고기를 크게 드시고 싶으시면 크게 써시면 되고 취향에 따라서 잘라주시면 돼요. 고기를 이렇게 주사위 모양으로 자르신 다음에 이제 밑간을 해서 굽겠습니다. 뒷면에는 해주지 않겠습니다. 이따가 간을 이제 국물 자체에다가 강하게 할 거기 때문에 이제 한쪽 면만. 밑 준비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카레를 끓이는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기는 이제 스테이크로 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굽기 그 정도에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이게 구워지면서 이 구워진 표면의 색깔이 이 고기의 향을 내잖아요. 그래서 구워서 넣으면 더 풍미가 좋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고기를 완전히 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사방이 코팅만 되면 바로 건지시면 돼요. 나머지 야채도 그냥 거침없이 그냥 넣고 볶겠습니다. 나중에 다 한번 갈 거니까요. 일단 양파만 완성되면 여기서는 이제 신경 쓸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자, 여기 야채를 볶을 때는 야채의 향이 충분히 날 때까지 볶아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카레가루는 이제 14g. 자, 가루를 넣고 가루기가 없어질 때까지 충분히 볶아주면 됩니다. 이 밀가루는 카레에 약간의 농도를 주기 위해서, 카레가 너무 국처럼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밀가루가 이제 농도를 줄 겁니다. 자, 이 상태로 뭉쳐지게 되면 이제 닭 육수를 넣겠습니다. 닭 육수는 총 양이 1.5L 들어가면 되고요. 밀가루가 뭉쳐 있어요 지금. 이 밀가루 덩어리를 풀어주는 요령으로 저어가면서 닭 육수를 조금씩 넣으시면 돼요. 준비해 놓은 과일 좀 더 끓인 다음에 믹서에 갈아서 아주 곱게 해서 드셔도 되고, 덩어리 약간 씹히는 게 좋으시면 이 상태에서 끓여서 그냥 드셔도 좋아요. 저는 이제 오늘 그냥 건더기 없이 하는 카레로 해서 믹서에 한번 갈아서 다시 끓이겠습니다. 저 이거 한 번도 안 써. 이거다. 이거 다시 하면 저 죽이실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 좀 튈 것 같은데? 다시 냄비에 옮겨서. 다시는 카레
카레를 안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카레가 될 것 같습니다. 농도는 이제 점점 이제 되직해질 겁니다. 밀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오늘 여기 있는 고기 그냥 다 넣겠습니다. 이 고기 굽다가 남은 이 육즙까지 전부 넣고 끓일게요. 끓여서 거품이 떠오르면 이제 건진 다음에 완성하겠습니다. 농도를 보시면 돼요. 농도가 밥에 끼얹어서 먹을 만큼의 농도가 되겠구나. 그걸 확인하시고 드시면 됩니다. 담아 보겠습니다. 이 식으로 밥을 수북하게 담는 게 아니라 밥을 얇고 넓게 펼치십니다. 조그마한 미니 냄비가 있으면 여기에 분량의 카레를 듬뿍 담아주십니다. 남은 차를 듬뿍. 카레와 버터라이스가 나왔습니다. 여름에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이제 요리 한 가지를 더 해보겠습니다. 요리를 먼저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스오브시 육수를 내야 되는데요. 가정에서 뽑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고요. 10분 만에 뽑을 수 있죠. 물을 2리터 넣습니다. 2리터 넣고 다시마를 찬물부터 넣습니다. 제가 왜 가스오브시를 많이 쓰냐면 1시간 동안 미션 하는데 다른 육수 뽑을 겨를이 없었어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가장 단시간에 낼 수 있는 육수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가스오브시 육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마는 가능하면 팔팔 안 끓이시는 게 좋아요. 점액질이 너무 많이 나오고 조금 불필요한 맛이 많이 나옵니다. 요리에 따라서는 팔팔 끓이는 방법도 있는데 오늘은 팔팔 끓이지 않고요. 일단 다시마 육수가 얼마나 잘 나왔는지를 확인하는데 그 방법은 색깔이랑 맛,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스오브시를 넣는 타이밍은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팔팔 끓는 상태에서 가스오브시가 딱 들어가면은 쌉떠름한 맛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오브시는 80도에서 90도 사이에 넣는 게 좋아요. 가스오브시는 두 번 나눠서 넣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넣고 가스오브시가 자연스럽게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가스오브시가 전체적으로 다 가라앉았다 싶으면 거르시면 돼요. 급하게 안 하셔도 되니까 가스오브시는 천천히 휙 한 번에 다 부어버리면 가스오브시가 막 부딪히고 깨지면서 국물이 탁해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계속 증기를 맞추고 있어도 가스오브시 국물이 탁해져요. 그러니까 김을 한번 빼주는 게 좋아요. 이건 거의 뭐 오타쿠 수준이에요. 이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많이 뽑아보면 별의별 막 데이터가 다 나오니까 이렇게 뽑은 상태에서 짜지 않고 자연스럽게 완전히 빠지는 것만 받아서 제일 좋은 육수만 받아서 쓸 겁니다. 색깔 보시면 되게 투명하고 향도 좋아요. 각각의 야채를 다 한 입 크기로 썬 다음에 기름에 튀길 겁니다. 표고버섯은 장칼집을 넣습니다. 그냥 튀기게 되면 이제 약간 질길 수 있으니까 드시기 편하라고 넣는 칼집입니다. 적당한 크기로 잘라요. 가진 껍질이 기본적으로 질긴 야채이기 때문에 껍질 쪽에 칼집을 넣어주면 부드럽게 익어요. 가지도 튀기면 굉장히 수축이 되니까 이 정도 크기로 썰면 전체적으로 모양이 맞을 것 같아요. 단호박 속에 씨를 제거하시고요. 두께는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두께. 오이를 자르신 다음에 이런 기구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심을 빼주시면 이런 모양이 되죠. 이런 모양을 이제 슬라이스해서 요리에 넣을 건데요. 요리가 재미있어지죠? 이게 뭡니까? 파프리카입니다. 찍겠습니다.
색색이 여러 가지 모양을 이렇게 찍어서 놓으면은 또 보기도 좋고 요리의 재미난 요소 막 이런 거를 마구마구 찍어서 모양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 가지랑 비슷한 길이로, 토마토 십자로 칼집을 살짝 넣어두시면 칼 찝는 쪽부터 이렇게 봉오리가 살짝 핍니다. 그때 건지시면 돼요. 안 뺏겨도 되는데 일단 껍질이 없는 게 먹기가 편하고, 어차피 튀기면서 껍질이 다 벗겨져요. 이거 보기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재료들 튀기기 전에 일단 담글 국물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갓소부시 국물 아까 뽑아놓은 거 400cc, 간장 80cc, 미림 80cc, 그리고 청주 1큰술 한번 끓여서 식히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재료를 튀기는데요. 뭐 재료가 바삭해진다거나 그런 요리는 아니에요. 재료에 이제 기름의 풍미를 더해서 아무것도 안 묻히고 튀기는 요리입니다. 자, 가지. 친구들도 가지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가지 기름에 튀긴 가지는 먹더라고. 네, 기름을 최대한 털어서 그대로 담. 차갑게 식힌 국물이랑 뜨거운 재료들이 식어가면서 서로 이제 맛이 드는 거예요. 단호박은 상태가 얇고 당분이 많기 때문에 빨리 타요. 그러니까 단호박은 좀 주의해서 튀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다 같이 넣었을 때 어떤 건 빨리 익고 어떤 건 덜 익고 막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따로따로 해주는 게 완성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맛도 훨씬 좋아집니다. 기름이 싫으시면 탈탈 털어서 바로 담그시면 되고, 이런 이제 파프리카 같은 거는 안 튀겨도 좋습니다. 근데 살짝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넣었다가 빼는 정도. 마지막으로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는 거의 뭐 생으로도 드시기 때문에 아주 아삭아삭한 맛이 좋으시면 그냥 살짝 넣었다가 빼는 정도만. 완성. 이렇게 여러 가지 야채가 있을 때는 색감을 생각하시면서 담으시는 게 요리가 이쁩니다. 가게에서 하면 손님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기다리다가 차갑게 식은 국물을 이쪽에 뿌려줘요. 물을 취향에 따라서 얹으시면 되는데요. 무가 국물에 많이 녹아드는 게 맛있어요. 튀긴 야채절임 완성입니다.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